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네이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두나무로 지금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단기 네이버가 무려 20% 정도 상승을 해줬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도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 가치 논란에서도 네이버 주주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앞으로 왜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 오늘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오늘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물은 이제 뒤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이거 제대로 걸리면 500% 정도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찍는 저에게 힘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이 네이버의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자, 네이버의 우리 신고가 달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청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드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투매 물량이 안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갈 거 투매가 안 나오게 된다면 마이너스 한 2% 구간에서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를 기술적인 분석만 먼저 해도 네이버가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네이버가 2004년을 기점으로요. 자,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이번 두나무 인수설이 나오면서 발생을 했어요. 이게 20년 동안 최대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대금은 무려 3조 6천억이 터졌어요. 네이버가 이렇게 터진 적이 없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정말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자, 물론 이거는 흔히 말해 테마주나 세력주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주포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포가 높은 확률로 기관과 외국인의 확률이 높죠.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기업의 가치, 이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두나무를 네이버 파이낸셜에 인수했을 경우 네이버에게 연결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무려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자, 네이버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2천억이에요. 두나무를 인수함으로써 연결되는 영업이익이 1조가 무려 넘는다라는 건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거의 50%를 가져가는 셈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호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내용이 요거잖아요. 자, 합병 법인으로 실행이 되면 연결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분법으로 인식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노이즈로 주가를 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가치, 요거는 비율이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3대1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네이버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요 내용이 있죠. 결국 3대1로 인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네이버의 지분율이 17.5%로 떨어지게 되고 두나무의 의장인 송치영 의장이 19.5% 대주주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지배구조가 네이버가 약해지게 되는 꼴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로 또 주가를 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네이버가 성장 동력이 지금 없었잖아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자,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화였는데 요거를 더 두나무 인수를 함으로써 더 시너지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이면서도 글로벌 4위 거래소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나무 입장에서도 사실 주주총회를 열어서 과반수가 넘어가는 그런 표결을 받아야지만 이게 또 진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나무의 주주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11월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네이버가 불리하거나 악재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일정에 맞춰서 네이버가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11월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정도 남았죠.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서 자,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해줬지만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연기금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연기금이 바보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주포가 외국인이라는 걸 추측을 해야 되고 자, 외국인이 언제부터 다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자, 요거를 좀 판단하시면서 차트를 같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패턴이 저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LG 디스플레이도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자,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제 중국에 많이 점유율을 뺏겨온 상황이었는데 자, 이 BOE라는 중국 회사가 미국에 더 이상 OLED 납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상승을 해줬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하락을 해줬는데 자, 보세요. 당장 뭐가 있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실망감으로 단기 하락이 나왔었지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21선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이버도 이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자, 단기적으로 3일 연속 음봉이 나와줬지만 금요일날 장이 열리고 나서도 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결국 21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주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 매수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21선에 왔다라고 우리가 추가 매수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외국인 또는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필히 확인을 하셔라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 이후에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게 우리의 최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쳐진 이후에 약 2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될 텐데 나스닥 상장 추진 시 그 2배가 가능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요거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 네이버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자,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연결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 지분법으로 적용이 된다라면 연결 매출, 연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 네이버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법인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자, 그러면 40조와 50조 사이의 기업 가치를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플러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자, 네이버가 크게 상승했던 요 시절에 뭐가 있었죠? 자, NHN과 인적 분할로 분사를 하게 되고 자, 이때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자, 온라인 수요 확대 모멘텀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사실 성장 동력을 잃었던 게 네이버였죠.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두나무와 합병을 한다, 인수를 한다. 이거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네이버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가 생겼다 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월 두나무의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네이버가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단기 일정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거면 자, 외국인 혹은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같이 봐가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을 좀 가져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반도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물론 네이버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대세 섹터는 반도체인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죠. 자, 어제 미장에서는 또 AMD 피셜, 자, 오픈 AI가 AMD 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자, AMD가 오르면 뭐가 좋죠? 삼성전자한테 너무나도 좋죠. 삼성전자는 이미 AMD에 HBM3를 납품하고 있던 회사예요. 자, 이런 반도체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보통 1년을 상승을 하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건데, 소부장 종목들은 자, 삼성전자가 20% 갈 때 이런 종목들은 대략 최소 100% 가죠. 그 중에 하나인 제가 테크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테크잉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갔던 거에 시점을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150% 상승을 했죠. 자, 얘는 자, 후공정 업체죠. 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SSD 이런 하드디스크를 최종적으로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테스트하는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에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장비 업체잖아요. 자, 요 심텍이라는 종목은 부품이죠,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얘는 자, D램을 만들고 SSD를 만들었을 때 요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기판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 기판의 수요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얘도 단기 133%가 상승을 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종목 또한 차트를 보자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의 위치와 100%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동반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 최근에 장기 평선 위로 모든 캔들이 올라탔습니다. 뭐를 동반했죠?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이런 소부장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오면 결국 밸류에이션의 가치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포는 외국인과 기관이죠. 지금 수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이 종목을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닉스, 삼성, 자, 이 두 회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얘 역시 후공정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자, 보시게 되면 개인은 미친 듯이 팔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특히 외국인은 3일 빼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곧 출발을 한다는 얘기죠. 자,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직 완벽하게 출발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만간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는 거의 이런 90도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왜?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당연히 후공정 업체인 이 종목 역시도 이 사이클에 당연히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거 파시고 이 종목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이버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대세 섹터인 이 반도체 종목은 우리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자.
제가 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진짜 올해 말까지만 가져가셔도 자 여기 단기 저항인 요 부분까지 요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만 먹고 우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 요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 추천드리는 후공정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최소 1년을 갑니다. 1년 동안 매출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이클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매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장비 업체니까 우리 장비라고 문자로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려볼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안내 드릴 거고, 자,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타점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진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장비 종목들은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포트에 담아 가셔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이버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드에서 10% 정도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번호 112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고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텐데 이 링크가 어떤 스팸이나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자리랑 번호가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자, 무슨 장비라 그랬죠?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했습니다. 자, 장비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또 제가 재미난 또 정보 하나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 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대박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상증자가 테마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텔콘 RF 제약도 최근에 무상증자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화면속 점상을 갔다. 저점 대비 몇 프로 갔죠? 거의 300%가 넘는 상승을 해줬죠.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주환원 정책으로 많이들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자, 무상증자가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3대1 공시가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개의 주식을 공짜로 주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텔콘 RF 제약도 단기적으로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무상증자를 진행했죠. 얘는 대략 한 200% 넘게 갔어요. 근데 얘는 아직 권리락이 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상식으로 가진 않았죠.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무상증자가 나오고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상증자 테마를 본 적이 있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보시게 되면 자, 점상 2점상을 갖고 저점 대비 얘도 한 350% 정도 갔네요. 사실 이거는 얼마 안 간 겁니다. 자, 대박 종목.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점상 얘 상한가예요. 마지막 음봉 캔들이 사실 고가가 27%다 보니까 얘도 상한가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5연상을 갔다. 뭘로? 무상증자로 갔어요. 무상증자로. 자, 우리는 저점 대비 몇 프로가 가는지 중요하죠. 자, 얘는 거의 1000%가 넘게 갔습니다. 얘도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봐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사실 대장급이었죠. 얘는 보시는 것처럼 점상 상한가 마지막 캔들은 자 18%가 고가인데 얘는 빼더라도 상한가가 6번 갔습니다. 6연상.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최고점 기준으로 약 1300% 갔네요.
자, 여러분들 무상증자 느낌 오시나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드리자면 자본금 대비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근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보통 여기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 유동성 자산, 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포함인 겁니다. 유보율이 높다라면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번다라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자면 얘는 대략 작년 기준 한 2.0% 정도 되네요.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자, 얘는 한 7,200% 정도 되네요.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세력이 작업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질 텐데, 자, 거래량 띄우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고가놀이 하죠. 이거 왜 했을까요? 개인들 올라타세요 라고 한 거죠, 일부러. 그리고 나서 개인들 매수세에 몰리게 되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구잖아요. 요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게 세력이죠. 세력이 요때 물량 받아먹는 거고,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 떨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여기는 고가놀이 할 때 진입한 개인들은 대부분 단기 매매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투매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자, 견디더라도 마이너스 70%를 맛볼 수가 있어요. 못 버티죠. 대부분 손절을 한다. 그러나 버티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리죠. 자, 이때 일부러 올린 거예요. 자, 요때 물린 개인들 돈 좀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안 올리고 떨굽니다. 자, 이때 손절을 안 하게 되면 1년을 넘게 물려 있어야 된다는 공포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번의 산으로 대부분의 개인들은 털리게 되고요. 이때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매집을 완료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기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긴 하는데 이때에 비해서 작잖아요. 돈을 상대적으로 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점의 구간에서 마지막 매집을 완료한 이후에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재료가 나오죠. 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했던 세력들의 역할과 재료가 나온 이 시점에서 세력이 하는 역할은 달라집니다. 자, 이때는 자기들 돈을 쓰면서 올리죠, 세력들이. 하지만 재료는 나오지 않아요. 개인들이 올라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는 재료를 노출시키는 시점부터는 세력들이 해주는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시작점에서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때려주죠. 그렇게 되면 재료가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에 가담을 합니다. 이렇게 불기둥을 뽑아주게 되죠. 세력들은 이때부터 이제 엑시트를 하는 거예요. 올려줬으니까 이제 나 팔아야지. 이게 바로 세력주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무상증자가 나와야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보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보율. 자, 유보율. 이 종목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유보율. 얘는 보이시나요? 75,000%가 넘습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 그랬죠? 7,000%. 근데 얘 지금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500%만 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합니다. 요건 사실 이제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데, 자, 보세요. 자, 텔콘 RFG야. 얘 아까 저점 대비 350% 정도 갔죠? 근데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했는데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 지금 아직 권리락은 실행이 안 됐지만 얘는 200% 현재 넘게 갔죠.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 얘가 역대급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얘는 무상증자를 8대1 했습니다. 8대1. 8대1하고 1300%. 정말 강력하게 갔는데, 자, 유보율이 얘는 7만 프로가 넘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고요. 20대1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5대1 하게 되면 500%는 갑니다. 아까 무상증자 2대1하고 350% 간 거 보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진짜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말 못해도 진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자,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셔도 자, 500%, 자, 5대1 무상증자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500%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500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앞으로 1년만 담아두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자, 보세요. 공시 터지면은 점상, 상한가, 상한가. 6연상이 갔어요, 6연상. 자, 6거래일 동안 6연상.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소액 한번 담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강력한 종목이니까요. 자, 같이 좀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 우리 대박날 종목이니까요. 문자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휴 기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 즉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사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아, 난 조금만 지켜보고 살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공시 나오면 아까 보셨죠? 점상 상한가 그냥 6연상 때려버립니다.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하셔야 되니까 이거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셔서 같이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 요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자,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텐데 여기 뭐 어떤 스팸이나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자리랑 번호가 일치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거기서 우리 대박 종목 진입하실 거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액 진짜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한번 공부 차원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다양한 테마군들이 속속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선주 테마도 있거든요. 자, 종목 옆에 우라고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보통 시총이 작거든요. 한 300억짜리도 있고요. 5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쉽죠. 한번 얘네들도 테마가 돌면은 점당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죠? 예,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명절,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